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366페이지, 요약집은 85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요, 기본적으로, 그죠?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으란 얘기죠? 그럼 토지를 거래하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거래를 좀, 억제하려는 거죠? 억제하려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뭘까요? 정부의 시책으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던가, 그죠? 어려운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도청 이전한다, 그죠? 우리 홍성, 내포 신도시로 충남도청이 이전을 했죠. 그 이전하면은 처음에 어떨까요? 지정되는 순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천 같은 경우도 예천 안동에 지금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왔죠. 그럼 거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땅을 사놨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허가구역으로부터 거래가 확 줄죠. 그러니까 어때요? 미리 투자해 놓은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그 전에 팔던지. 그죠?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던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 허가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팔던지. 이런 식이 되겠죠. 즉, 거래에 대한 규제 정책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그죠? 5년의 기간에 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천 말씀드렸죠? 예천하고 안동이에요. 그러면 경계에 도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몇 개예요? 2개죠. 2개면 행정구역, 허가구역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가 결정을 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될 거고요.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죠? 여러 개가 있으면 시도지사께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지역의 일부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만 지정 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그죠? 5년 이내의 기간을 둬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 기간이 끝났는데 어때요? 아직도 투기가 성행할 예상이 된다. 그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다시 또 재지정해야 되겠죠?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어요. 지금 뭐예요?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이나 시도에서, 그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다시 재지정을 할 경우는 그 지역에, 그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의견을 청취를 하여라. 그 얘기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 또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떠한 계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토부 장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국토부 장관이 있을 수 있고, 시도지사가 있을 수 있고, 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그랬어요? 둘 이상의 경우. 그죠? 둘 이상 행정구역이다. 이럴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그랬고, 시도의 일부일 경우는 시도지사. 그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여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이 된 상황이라면 여기를 거쳐서 밑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시공구가 걸리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맞죠? 시도지사가 결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 장관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밑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지정을 여기서 했는데, 그죠? 여기서 했는데 재지정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지정할 경우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하라라고 했죠? 여기서 지정하면 어떨까요? 의견 청취해야 되겠죠? 여기 레벨에서는 어때요? 자기네들이 정한 거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정한 거니까. 여기서 정했을 때는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해라. 재지정일 경우. 그죠? 재지정.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숫자가 좀 나오죠. 숫자가 나오는 건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돼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 투기에 우려가 있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다가 해제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해야 되고, 누가 하는 걸까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제는 거기 투기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면 해제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해제를 할 경우에는 이항의 본문 사망사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지정할 때랑. 그래서 요약집을 좀 보시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일 경우 국토부 장관,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지역의 일부일 경우는 시도지사, 그죠? 하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서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은 계획 짜고 개발해서 투기 우려 지역, 그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물론 무조건 이런 계획이 생긴다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건 아니죠. 그죠? 기본적으로 다 도시계획은 있기 마련인데, 이 계획을 마련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투기가 우려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죠? 법령의 개정이나 법이 새로 지정이 돼서, 행정도시도 마찬가지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거 돼가지고, 여기 세종에 처음에, 그죠? 처음에 어떻겠어요? 처음에 엄청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이런데 제한을 뒀을 것이고요.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혹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이 될 것이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정 또는 공지는, 지정 공고나 통지는 여기서 정하면 아래로, 여기서 지정하면 위아래로 통지를 해 주어라 라는 얘기죠. 넘기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아까 숫자 중요하다 그랬죠? 요약점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7공주가 15일간 열받아. 지금정이 7공주가 15일간 열받아. 열람이니까 열받아. 그죠? 공주는 뭐예요? 공고한다는 얘기죠? 7일 공고하고 15일 열람해라. 그래서 7공주가 15일 열받아. 효력의 발생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가요? 그쵸? 날짜가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뭔지가 우선 더 중요할 건데 시험에 내려면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였다 치자고요. 그죠? 묶였어요. 묶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바라보는 시각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 그러면 그 동네는 땅값이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죠? 이 동네 땅값이 이제 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인 거지.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를 하는데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맞죠? 어렵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거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허가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걸 대기해 준 거니까 토지 거래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으면 토지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 거래 허가는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라는 거죠. 토지 거래 허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토지 거래 허가를 보시면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이약을 포함하고 그걸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아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누가 지정을 했나요? 국토부 혹은 시도지사. 그죠? 국토부 혹은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랬어요? 시, 군, 구에게 어떤 식으로든 통보가 오겠죠. 직접 오든 걸쳐 오건. 그죠? 국토부 얘기가 시도지사를 걸쳐서 오든 시도지사 얘기가 직접 오든. 맞죠? 그러니까 시, 군, 구청장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된 거를. 그죠?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군 구청장이 어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거에 대한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를 해주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해주는데 경제 및 지가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에 대한 토지의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369페이지 법 보고 계시거든요. 어찌됐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용도별로, 그죠? 면적이 작을 경우가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토지 투기를 방지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고, 그죠? 그 내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허가를 받으라고 했죠? 그죠? 기본적으로 허가는 그럼 왜 내줄까요? 만약에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왜 내줄까요? 아직 안 나갔지만 상식적으로. 그 용도에 맞게 투기 목적이 아니란 뜻이 되겠죠. 맞죠? 토지거래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나는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경제생활이 돌아가면서 필요하죠. 당연히 무조건적인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투기의 목적으로 봤을 때, 그죠? 면적이 작은 것 같고 투기가 다
다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얼마예요? 18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80제곱미터면 약 몇 평이에요? 50평이죠? 50평짜리 뭐 수십 개 사가지고 투기할까요? 그런 개념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죠? 50평 정도면 내가 그냥 실제로 살려고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 기준을 두어서 그 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180, 상어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미지정구역은 9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그죠? 그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를 적어서 시장군수군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이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이나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그죠? 그러면 허가, 불허가 처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신청을 했죠. 내가 어떻게 자금 계획을 할 것이고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그러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안 해주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위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미처리 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의제. 허가 의제라는 건 뭐예요? 허가가 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군구에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허가가 안 날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신청 15일 이내에. 그죠? 15일 이내에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로부터 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본다.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누군가가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내면 행정청 시군구에서는 어떻겠어요? 긴장하고 빨리빨리 처리하겠지. 그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허가 기준이 되겠죠? 네. 선배 뒤에 나옵니다. 뒤에 살짝 말씀드릴게요. 허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1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된다고 나와요. 법에 보시면 370페이지에. 그러니까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이 되게 웃겨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위에는 뭐가 돼요? 허가 기준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1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야 된대. 그러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제외하는 경우를, 그죠? 제외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1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교재를 보시면 헷갈리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전혀 안 헷갈리세요? 내용을 보니까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네, 밑에 거 그냥 쉽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요러한 경우, 그죠?
요러한 1번 같은 경우는요. 요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는 얘기예요. 맞죠? 아닌가요? 맞죠? 12조에는 제외하고 허가해야 되고 1번은 어떻게 해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하는 경우 제외하고 허가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부정이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란 얘기죠? 맞죠? 그래서 가부터는 어떻게 허가를 해주는 기준입니다. 자기의 거주형 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그죠? 내가 땅 사서 뭐 할 거예요, 지금? 땅 사서 집 짓고 내가 살 거죠. 아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이용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럼 나는 이 땅을 사서 어떻게 집을 짓고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허가를 해주어야 되니까.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건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 그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 복지시설인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뭐예요? 확인을 받은 거죠. 내가 이러한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확인을 받았을 경우 그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 임업, 수산업, 어업. 그죠? 어업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기 싫어하는 거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농업, 축산업. 그죠? 농사 짓거나, 소 키우거나, 그죠? 나무 키우거나, 물고기 잡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거래를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뭘 해주겠다?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 조금 표시를 좀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자기 거주 주택 용지가 되겠고, 그죠? 두 번째는 복지시설, 편익시설이 중요하겠고, 세 번째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공익사업. 이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다섯 번째, 마에서는 뭐예요? 건전한 발전. 그죠? 건전한 발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는 뭘까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광시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해서 군 또는 인접한 특광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허가구역 이외죠. 그죠?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그 구역에 속하는 지역 또는 인접한 시, 그 옆이죠. 그죠? 그 옆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 보세요. 시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거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렇게 묶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때요? 겹치지 않아요. 여기는 허가구역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인접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겹쳤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에 이용하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죠?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에 속한 특광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건 여긴 중요한 게 뭘까요?
거주하고 있는 자죠? 거주자예요, 거주자. 그 동네의 거주자가, 그죠?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토지거래 후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못해요. 그 동네 살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그 땅 팔 수 있어요? 라고, 그냥, 이런 법 안 따지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거기 허가 권력으로 묶였대. 그래 버리면 어때요? 그럼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 얘기가 지금 이거죠.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그때는 허가해라.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은 문장 자체가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경우는 요거를 제외하고 허가해야 되는 거죠? 맞죠? 아까는 어땠어요? 요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허가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반대겠네요. 그죠? 국회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허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죠? 거꾸로 계산하면서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 즉,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에 관한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생태계의 보존과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즉, 이 얘기는 뭘까요? 앞에서, 그죠? 앞에서 허가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내가 주거 목적으로 쓴다라고 합시다. 그죠? 주거 목적으로 쓰는데 이게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행위면 그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게 된다 손 치더라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이거는 약간 어때요? 그냥 느낌적이죠? 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얘기를 할 때 쓰는 법률 항목이 될 거예요. 그죠? 허가를 내주는데 앞에서는 어땠어요? 그 눈에 보이는 이용 목적이 땅땅 맞잖아요. 그죠? 내가 농업하려고 해요. 농업을 하는데 이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뭐 있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맞죠? 3번. 그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주라는 얘기죠. 맞나요? 면적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면적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작은 건 허가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그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주란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말이 이게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만들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면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결론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결론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자가용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거 허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하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주제로 생각하시면 얘는 허가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주민의 생활에 위해가 되는 거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앞에 거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런 개념이죠. 즉 면적도 작은 거는 허가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언제?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셔라. 그죠? 그 다음에 국가 등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11조 1항을 적용할 때 11조 1항 앞에 보시면 뭐예요? 11조 1항이면 허가구역에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을 적용할 때 당사자 한쪽이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LH죠.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 본사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반 주민이 토지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공공기관이잖아요. 물론 이게 따지면 뭐 레벨도 있고 다 그렇겠지만 그죠? LH공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란 얘기예요? LH공사가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란 얘기예요?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하란 얘기죠. 왜? 너도 국가기관, 나도 국가기관으로 봐주는 거죠. LH공사 같은 경우는. 이해되시죠? 그럴 경우는 허가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되면 뭐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이나 아니면 경매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 농지법에 따른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 농지에 대해서 11조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농취증을 원래 어디서 받으시죠? 그죠? 읍면동. 왜 읍면동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결국은 뭔가요?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어디예요? 동장에 있으신 분의 명함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명함 받으신 적 있어요? 받아보신 적 없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명함을 받으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시청 써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구 따지고 시도 따질 때는요. 기본적으로 레벨이 어떤 레벨로 가요? 선거의 레벨로 가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시도 공무원하고 시군구 공무원은 달라요. 시에 있던 사람이 도로 가려면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어떠한 시험을 거치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시에 있던 사람이 동사무소로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지자체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에서 뽑는 거예요. 그죠? 가장 작은 단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뽑으면 시로 가요. 그럼 시에 가면 시청에 있다가 동사무소도 갔다가 시청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동에서 농취증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군구에서 받았다는 의미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현실 생활에서 본다면, 그죠? 그러면 농취증은 시군구에서 받고요. 우리 농업 경영체 등록은 어디 가서 받나요? 경영체 등록은 개념이 어때요? 농취증이라는 건 뭔가요? 내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시군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왜 해주는 거예요? 나 농지 사고 싶거든. 그죠? 농지를 사고 싶으면 두 가지가 있었어. 내가 농업인이거나, 그죠? 아니면 요즘 뭐가 있죠? 천평이에요. 그죠? 주말농장. 내가 이용하겠다라는 거 신청서를 써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약해가지고 거기다 뭐 심고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경영처 등록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농사일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말 농장으로 쓴다는 건 취미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경영체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경영체 등록을 하면 어디 가서 직업란을 못 쓰시면 되는 거예요. 농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농업 이렇게 쓰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농협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비료 같은 거 나오고, 그죠? 경영체 등록하면 또 뭐 나와요? 직불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아, 모르세요? 농지를 안 사보셨구나. 그래서 농지를 사시면은 기본적으로 농취증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해요.
우리 집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원래 일반 분들이 농사를 업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는요 경자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학개론 시간에. 그죠? 경자 유전의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경작을 하는 자만이 논을 밭을 유니까 뭐예요? 그죠?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경자 유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법칙이 옛날 이승만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건국되면서부터도 경자 유전의 법칙 50년대에도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때도 경자 유전의 법칙을 천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못 사는 게 원칙이었는데 실제로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건 농업을 너무나 포커스를 두고선 얘기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어때요? 점점 일반 분들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그죠? 또 농지가 어때요? 때에 따라서는 걷다가 별장을 질 수도 있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살짝 풀어준 거죠, 예전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제유전의 법칙, 농지를 취득을 하려면, 뭐,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농지를 살려면, 농지증을 기본적으로는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으시거나, 왜? 우리 뭐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농지를 사면. 세금 혜택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 혜택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경 8년이잖아. 그죠? 자경. 스스로 경작을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작을 했다라는 증거가 경영세 등록이 됩니다. 경영세 등록을 하시고, 그것도 일정 거리가 있거든요, 원래. 실제로 경사를 줄 수 있냐. 왜냐하면 농사는요, 하루 종일 우리가 출근해서 들여다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내가 농약 치고 뭐하고 또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다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농업을 한다고 해서 나 사람 사서 다 할래.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농사를 짓는다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경영체 등록을 하시는, 그거는 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체 등록 해가지고 계속 경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8년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8년 동안 경작을 했었다. 쭉 이어져 있죠. 쭉 8년 동안 나는 경작을 계속 해왔다. 이래야지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도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농지에 대해서. 두 가지, 양도세 없는 건 두 가지잖아요. 1가구, 1주택. 그죠? 농지 8년 자경. 그 다음에 주택은 약간 이용하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죠? 2주택이라도 일시적으로. 그죠? 2년 3년이죠. 예. 1년, 2년, 3년이에요. 1년 있다 취득하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샀잖아요. 내일 사면 안 돼.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렸다가 취득을 해요. 그래서 보유를 2년을 하시고 3년에 겹치는 기간이 3년 이내에 팔면 먼저 취득한 거. 얘를 팔았을 때예요. 그죠? 집 살 때 그래서 어떻게 돼? 순서적으로 파셔야 돼. 그래서 가끔은 뭐 그런 경우 없을 수 있겠지만 뭐 3주택이다. 이러면 골치 아파지죠. 이럴 경우는 양도세 조금 내는 것부터 팔아놓고 1가구 2주택 변신해놓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관련 양도세 때문은. 네. 취득이요. 예. 아니요. 취득에는 문제가 없어요. 취득은요,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그죠? 경영체 등록을, 내가 농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면적의 제한이 좀 덜하고, 내가 농사를 짓자고 일반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농지 취득 제한 평수가 있고요. 근데 애가 주말 농장이나 뭐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취득을 하고 나서 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부로 변신한 거 아니에요. 농부로 변신을 해서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사를 8년 동안 내가 지으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가 그 토지의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양도세를 면제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땅 사서 경영체 등록하시고 8년 동안 맨날 농사 지세요. 8년 있다 팔면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네. 안 되죠. 멀어서. 네.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받고 끝내셔야지 뭐. 네.
그거는 작용이 안 되잖아요.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도 경기도 있었어요. 2칸을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직선거리로 3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등록이 안 되죠. 경유차 등록이 안 돼요. 농취증은 있으실 거고, 당연히. 살 때는 농취증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예? 아니죠. 본인만 있으면 되죠. 아니, 땅 주인만 있으면 되죠. 땅 주인만. 내려가면 되시죠. 중진을 옮기셔도 돼요, 원래는. 그리고 8년 동안. 네? 이사 가서 경영체 등록을 하셔야지. 그 땅 주인만 가면 되죠. 보통 농사 짓는 사람은 땅 주인인데 사업자만 가면 되지. 옮기셔도 되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것도 있어요. 경영체 등록을 하면은 또 뭐 아들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같이 이제 농사 졌다. 이런 걸로 또 등록도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학교에서 취업 뭐 이런 거 잡을 때도 엄마가 딱 농지가 있어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해놓으면 아들이 거기 가서 일한 걸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취업으로 봐줘요.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봐줘.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영체 등록을 하면은 사업자 낸 거니까 제일 좋고.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은 농업에 대한 사업자를 내셨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낸 건 아니지만. 네, 그 계획서는 경영체 등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농협의 지원을 받아요. 비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면세유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소작을 주시잖아요. 소작을 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소작을 주면은 소작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직불금을 직접 타잖아요. 그러면은 인정이 안 돼요. 자격 인정이 안 돼요. 직불금을 내가 타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또 농지를 갖고 계신 경영체 등록을 나중에 하시다 하더라도 품질 관련은 내 땅을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품질 관련해서 그거를 소작농을 대요. 그리고 중간에서 돈을 날 주고 아니면 소작농이 있을 경우에 내가 직접 소작농을 고용을 했잖아요.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왜냐면 땅을 여러 개 하게 되면 직불금을 탈 수 있거든요. 평수가 넘으면. 그럼 본인이 직접 탑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격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은 어떠시냐면 그 소작농에게 뭘 받냐면 나중에 쌀로 받으시거든. 그죠? 한 마지기에 반 가마 정도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거를 내가 쌀로 받는데 직불금 타지 마세요라고 하면 자경으로 봐주고 직불금은 직접 경작을 짓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직불금 타주지 마시고 저 쌀 없어도 돼요. 이런 분위기예요. 저도 여기 조그만 거 한 600평, 700평 있는데 그냥 안 해요. 그냥 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아니면 반만 줘도 좋으니까 3분의 1만 줘도 좋으니까 직불금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주지 마시고 직불금 타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경으로 인정이 되겠죠. 네? 자경으로 인정되는 게 좋죠. 근데 그분들은 직불금을 타려고 하겠죠. 그 돈이 나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경을 해야지 양도세는 안 낸다니까? 양도세가요?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1억에 샀는데 2억 됐어요. 5년 만에. 그러면은 30%, 20%, 30% 내셔야 될걸요? 2, 3천만 원 내셔야 되는데. 그죠? 안 내시는 게 좋죠. 네. 재산세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주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부동산을 딱 얘기할 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주거의 목적인 아파트를 주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린 투자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죠? 살았다가 얼마나 팔까? 상가 직접 사용하려는 것보다는 어때요? 렌트 임대해주고, 그죠? 수익의 목적을 보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뭐가 있냐면 재산세도 토지 이용을 할 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재산세의 규모가 달라져요. 재산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가부지 같은데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아닌데 무료로 주차하십시오라고 써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시내에서. 그런 데도 많고. 거기 그래요? 거기 주차장인데, 유료 주차장도 아니야. 무료 주차장인데, 여기, 와, 이런 금사랑의 땅이 왜 무료 주차장이지?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그건 보유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대로 대시면은 건물 짓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농지면 농지 써야 되죠. 네? 근데 농지를 농지대로 농업에 쓰지 않고 대지를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보유세가 확 올라갑니다. 보유세가 재산세정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공익을 위해서 쓰면 이용 목적대로 쓴 걸로 봐줘요. 그 시청에다 신청합니다. 대전에 가서도요. 대전에 둔산동 시청역 7번 출구 나오시면 다 빌딩 숲일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벙찌개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무료예요. 주차장이 무료야. 대전 200평 되거든요. 상가 짓기 딱 좋은데 왜 무료지? 하면 땅 주인이 개발 안 하는 거예요. 20년이 넘게. 딱 거기 한 자리 딱 있어요. 네? 둔산동이요? 무역회관이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시청역이니까 바로 거의 완전 중심가거든요. 근데 빌딩 숲속으로 빈 땅이 하나 있어요, 진짜. 딱 빈 땅이 하나 있어요. 근데 20년 됐을 거예요, 이제. 20년 넘었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냥 주차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그럼 주차장 용지일 경우에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죠? 네. 그래서 농취증 얘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농취증이라는 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농취증을 주는 곳이나, 그죠?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해 주는 곳이나 다른데요? 같은데요? 결국은 같은 데죠. 시군구, 그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을 쓸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증,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우리 검인 얘기는 계속 여러 군데서 걸리죠. 어디서도 검인 받은 거로 봐준다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죠? 네? 어떤 거요? 네, 그러니까 농취증을 받은 경우, 농취증을 받았을 경우나, 그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거래 신고를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인을 받은 걸로 봐준다. 검인이라는 건 뭐라 그랬나요? 검인은 헷갈릴 게 별로 없죠. 하나가 딱 있어요. 검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너무 많이 지금 보편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요, 그 계약서를 들고 시군구에 쫓아가서 도장을 받아왔어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검인을 받는다, 도장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계약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검인을 받아야지만 뭐가 됐을까요? 등기가 됐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아예 따로 해버린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하게 돼 있나요?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 검인은요? 잔금으로부터 60일입니다. 잔금. 계약 자체가 완성이 됐을 때. 근데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검인이라는 거는 그 계약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 계약이 다 완성이 됐을 때 그 계약서를 들고 이제 등기라는 절차가 남았으니까, 그죠? 등기를 받기 전에 시군구 등록관청에 가서 그거를 확인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확인을 받아서 등기를 하라는 얘기고,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건 뭐예요?
그 거래의 진위를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요. 막말로 얘기하면 제가 1빌딩을 샀다고 제가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소유주도 같이 공동으로 신고하려는 건 그래서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함인 거고. 이해되시죠?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건 사실 자체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요거 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따지지 않죠. 아시겠죠? 계약서를 넣는 것도 없고요. 그냥 저거예요. 확인만 하면 내가 데이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아시겠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뭐 가짜라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검인 의제를 받은 걸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의제를 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가 거래를 하려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신고를 해버렸죠. 나 돈은 어디서 갖고 올 거고 앞으로 어떻게 쓸 거고 이런 내용 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누구누구와 계약을 할 거고 이런 내용 신고서 작성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인한 거보다 어때요? 더 많은 정보를 지금 등록 신고관청에다가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의제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허가 기준, 이제 내용이 쭉 나오죠. 허가 절차 쭉 보시고요. 교재로 보시면은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저기 요약집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주거지역은 180제곱 초과, 상업지역은 200초과, 공업지역은 660초과, 녹지지역은 100초과, 미지정구역은 90초과. 이거를 외울까?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정리만 해보시면 되겠죠? 이걸 언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숫자들은요, 정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봐야 돼요. 그죠?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보시는 건 진짜 기억에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개만 찍으셔서 정리를 한 장으로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그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쉬는 시간에 딱 보셔야 돼. 그 수밖에 없어. 아, 그건 그래요. 아, 그쵸. 공법 때문에. 그러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막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까지는. 근데 여기 있네요. 못 외우면. 중요한 건 이 말이 생각이 안 나. 그죠? 못 외우면 18 이런 말이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죠? 칠공주 10월간 열받아. 이거 기억나겠어요? 어디? 그 말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은 상이하다. 공유, 녹십자. 야, 녹십자 정도는 외워줄 수 있겠다. 에? 잘 외워줘요? 구역이니까 90.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말하자면 컴퓨터로 따지면 폴더 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서 폴더를 딱 클릭해서 딱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인데, 도시 외 지역에서는 기타 250초가, 농지 500초가, 임야 1000초가. 그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당의 지정에서의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자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의 기준 면적의 10% 이하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즉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놓지만 국토부 장관이나 그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에서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그에 의한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입니다. 이행강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그죠? 어떻게 이용하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죠. 맞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처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허가구역에 대해서, 아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원칙은 2년, 사업은 2년, 5년, 현장보존은 5년. 이게 뭘까요? 이용 의무 기간. 그죠? 이용 의무 기간. 그러니까 이행을 할 것을 명령을 하는데 그 이용을 할 때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원칙은 2년 동안 의무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이용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4년이고 현상보존할 경우는 5년이고 이러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반복해서 내는 겁니다. 과태료 저는 예전에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차를 샀는데 내가 100km, 150km로 가면 어떻게 돼요? 딱지가 띠키잖아요. 아니면 딱지가 띠키면 또 찍히면 또 띠키죠. 그죠? 계속 띠키죠. 그죠?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금이나 아니면 과태료가 한 번 나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다. 한번 지워지면 어때요? 네? 5년요? 오래 간다기보다 어때요? 걸릴 때마다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철거 이행이죠. 네? 철거 명령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과태료 성격의 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가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죠. 1년에 2번씩도 내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나요? 나 나라의 월세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중주택 있죠. 다중주택. 다중이는 어떻게 져요? 좀 작게 져요. 주차장도 없어요. 3층밖에 못 짓고요. 그죠? 주차장도 쪼만해요. 1층부터 집이에요. 그죠? 근데 위에다가 주인 세대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에? 여기는 다 원룸이에요. 다중이는 원래 그렇게 짓는 거니까. 근데 주인은 살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옥상에다 짓는다고. 그죠? 그럼 옥상에다 졌는데 이행강제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돈을 내야죠. 200만 원을 내야 돼. 그 200만 원. 내년에도 또 나와. 또 200만 원. 그러니까 어때요? 따지면 한 달에 한 15만 원씩 월세 사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타이트하지 않고, 그죠? 세상이 좀 허술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 못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면 뭔가 하면 안 될 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다 전기도 들어오고, 인터넷도 들어오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불법 건축물이면 뭔가 어떤 시스템ati하게 한꺼번에 뭔가 다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전기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와요. 그죠? 인터넷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근데 불법 건축물이니까 따질 건 어디예요? 허가관청이죠. 건축 허가 내주는 관청. 그 허가관청에서는 계속 이행강제금 내면 200만 원씩 내고 계속 평생 살아도 돼요. 네, 15, 16만 원 내고 사는 거예요. 매매도 되죠. 매매 될 때 어떨까요? 더 웃긴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불법 건축물 중개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그것도 웃겨. 우리 법에서도. 그죠? 미등기 건물, 불법 건축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만 뭐 하셔라? 알리기만 해라. 이거 불법 건축물이에요. 라고만 얘기를 해라. 그죠? 건축물리장에 불법 건축물 있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1층, 2층, 3층 슬라브, 철근 콘크리트 구조, 1층, 2층, 3층 면적 쫙쫙 나오고 규정 넘기면 불법 건축물, 옥상, 면적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중개 대상물에 쓰게 돼 있죠. 위반사항, 그죠?
위반사항 나와요. 그러면 그거 쓰면 돼요, 우리는. 그거 판단은 누가 하는 거니까?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가끔은 너무 허술한가.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그죠? 뭔가 위반을 하면 세상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뭐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나라에 월세 내고 살아. 이래요. 나라에 월세 내고 사신다 그래. 그래서 이행강제하고이라는 건 1년에 여기서는 한 번씩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가 1년에 한 번씩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예요. 그죠? 1억이라면 1,000만 원 내에서. 그죠? 그 다음에 부과 정지는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하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토지 거래를 하지 말아라. 왜? 투기 목적으로는 쓰지 말아라는 얘기죠. 근데 누군가는 허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나 이러이러하게 쓸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당하게 써볼게 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거대로 사용을 안 했어요. 왜? 토지거래 허가를 해줄 때는 일정 부분 네가 얘기한 대로 이용을 할 경우,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무 사용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의무 사용 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바꾸거나, 그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근거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용하라는 대로 했는데 의무기간 끝나면 딴 말도 원래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악용을 하면 어때요? 2년 동안 월세 내고 사시겠죠? 그죠? 2년 동안 월세 내고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이행강제 내고 2번만 받으면 되는데. 맞죠? 그 다음에 징수는 시장금 승구 출항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하여야 되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의제기는 30일이고, 이거 비슷한 게 월세 얘기하니까 나오는데, 제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요. 도로 점용이라는 게 있죠. 인도 점용이 있어요. 사람 다니는 길도 도로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건물에 들어가려면 인도를 이용해야 돼요. 턱이 이렇게 경계석이 낮아지겠죠? 맞아요? 아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거 인도예요, 인도. 실제 도로는 여기고 이만큼 큰데, 그죠? 여기가 인도예요. 근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 그죠? 근데 건물 1층이 주차장일 거 아니에요. 차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차가 이렇게 들어갈 때 어때요? 요만큼을 어떻게 해요? 인도를 이용을 하죠. 그죠? 그럼 이거 돈 낼까요? 돈 낼까요? 안 낼까요? 이거 몇 평이나 된다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야겠죠? 냅니다. 억울하죠? 안 억울한가요? 되게 억울하던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건물이 주택이라면은 면제해 줍니다. 주택이면 면제를 해줘요. 주택을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냥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하면 도로를, 왜냐면 지난해도 한번 보세요. 세종 솔직히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딴 동네 갔다 보시면 인도로 들어가는 집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죠? 그 이면도로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죠? 인도가 있으려면 조금 큰 도로가 있겠죠. 근데 은근 들어가는 원룸들 있거든요. 다가구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체가 아니에요. 그냥 주택이면, 올 주택이면 이 부분을 면제를 해줍니다. 근데 1층에 상가가 있다. 상가가 있으면 사용료를 냅니다. 꽤 내요. 생각보다. 얼마 내더라? 제가 한 3, 40만 원씩 내거든요. 1년에 2번인가? 1년에 2번에 3, 40만 원인가? 한 달에 7, 8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가가 있으면 어쨌든
인도를 이용해서 뭐 하는 게 되니까? 수익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개념으로 보게 되죠. 주택이라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죠? 주거복지 차원에서 뭐 나라 땅 살짝 빌려줄 수도 있어. 이런데 요걸 또 면적을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요. 그죠? 여기 턱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해가지고 요 면적 계산해가지고 평당 얼마 해서 나옵니다. 제가 1년에 7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7만 원 돈 내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되게 억울하던데요, 이게? 괜히? 그죠? 그럼 상가를 더 받아야 되죠, 세를. 상가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재. 2년에 토지 가격의 30% 벌금. 이거 되게 센 거예요. 3억짜리면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그죠? 벌금이 2억짜리면 2, 3은 6천만 원이 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자 2년에 30%의 벌금. 87페이지죠. 그 다음에 허가 취소 또는 조치 명령.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허가 취소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된다. 포상금 시즌2입니다. 시즌1도 있었죠? 포상금 시즌1은 어떤 내용이었죠? 뭐 무등록자,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한 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죠.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죠? 시스템은 그때 배우신 거랑 똑같은데 내용만 달라졌어요. 내용은 뭘까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그죠?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포상금은 기본이 어떻게 됐죠? 기억해야 될 건 50만 원이다. 그죠? 공동으로 신고하면 n분의 1 해주고, 그죠? 미리 약정이라면 약정한 대로 n분의 1 해줄 것이고, 또 뭐가 있죠? 중요한 게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그죠? 어떠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느냐? 누구의 수준으로 받아라? 검사의 수준으로 받아라. 그죠? 검사의 수준이라는 건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맞죠? 판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판사가 무죄로 선고하거나 선고유예를 하거나 전혀 상관없죠? 이미 법정에 들어선 것만으로 검사는 죄가 있다라고 보고 법정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포상금은 2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가 나오는데, 선매는 뭘까요? 아까 물어보신 선매, 교재에는 있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선매제도 나옵니다. 선매제도는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 안 되시죠? 선매라는 건 뭐예요? 토지거래 계약을 하겠소라고 할 경우, 그죠? 이거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내주시오라고 한다는 건 내가 토지를 계약하겠다는 거죠. 거래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 이 땅이 공익사업용 토지나, 그죠? 혹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 그죠?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안 하고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이러한 토지들은 선매협의, 선매자로 하여금 선매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은 땅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나서서, 그죠?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공공기관에 땅이 필요하면 그 사람은 쫓아가서 땅 필요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먼저 좀 팔겠다, 거래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시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게 너 먼저 이 땅 거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 먼저 사볼 테요? 그럼 선매자로 지정을 해서 너 쫓아가서 협의하고 와. 협의해서 사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분수 또는 구청장은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선매협의를 끝나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한번 보실게요. 선매 절차가 이렇게 있죠. 그 요약지 88페이지. 그죠? 허가 신청을 하고 위에 것만 보시면 1개월 이내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선매자를 지정을 하게 돼 있고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있죠? 그죠? 그래서 선매 절차는 허가 신청을 하고 처리기간 15일 동안은 어때요? 아까 15일 나왔었죠? 허가해주니 많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는 건 처리기간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를 얘기를 해줄 때 선매협의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을 하죠. 선매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매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선매자가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보름 동안. 그리고 지정을 한 날로부터 한 달이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를 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선매자로서 협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찌됐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된다. 이건 뭘까요?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고 선매 협의를 완료했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선매가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협의가 안 된 거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은 자는 불허가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불허가 통지를 받았어요. 거래를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그죠? 허가가 안 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허가가 안 났을 경우, 허가가 안 났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너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라는 건. 그죠? 맞나요? 그러면 선매는 뭐였어요? 선매하고 지금 매수 청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선매는 허가가 있을 때, 그죠? 허가 신청을 했을 때 미리 하는 거고, 그죠? 매수 청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 그죠? 그러면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선매는 어떠냐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을 할 때고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가격이 달라집니다. 얍삽한 거지. 어떻게 그죠? 선매일 경우에는 가격이 아직 허가 안 날지 모르죠. 허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선매자가 합의됐다는 얘기는. 허가 자체 불허가 이 말은 안 나왔지만 선매자를 지정했다는 건 그 사람하고 해란 얘기거든요. 그럼 그럴 때 선매자 국가기관이나 LH공사에서는 협의할 때 그 매수 협의를 할 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정이 되겠어요? 선매일 경우에는. 감정평가. 그죠? 이해되시죠? 감평가 기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 청구는 불허가잖아. 그죠? 불허가니까 금액이 뭘로 기준으로 가요? 공시지가로 갑니다. 원칙이 그래요. 좀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이건 다른 얘기예요. 허가 신청서에 나 이거 얼마에 거래하겠어 그랬는데 그게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공시지가가 3.3제곱 아니 1제곱미터당 뭐 2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평당 한 6만 6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5만 원에 팔겠어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 신청을 했는데 그죠? 그 국가기관이 바보도 아니잖아요. 얘 지금 5만 원에 팔려는 걸 뻔히 아는데 불허가 처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나가 그럼 5만 원에 사 이렇게 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시지가가 6만 원이야. 아니 공시지가가 6만 6천 원이야. 그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그죠? 5만 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은 땅을 6만 6천에 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A라는 게 뭐 더 올려준다는 개념보다는 어때요? 실제로 그 사람이 팔려고 하는 금액이 그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냥 그 기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더 싸게 사는 거죠. 그죠? 공시가보다 싸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 선매자,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